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레인 왕족과 연결된 석유재벌 가문의 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서울의 작은 카페 알바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밤의 기적 같은 인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바레인 마나마 출신의 라일라 압둘라가 들려주는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세계 석유부호 중에서도 손꼽히는 알자시르 그룹의 회장의 딸로 태어난 그녀가 수천억 원대의 재산과 왕족과의 약혼까지 모두 포기하고 단 하나의 마음을 선택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8살, 라일라 압둘라입니다. 저희 가문은 바레인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호 가문으로 제 아버지는 알자시르 페트롤리움의 회장이십니다. 어머니는 왕족과 직계에 가까운 먼 친척이시죠. 어릴 적부터 저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요람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는 하얀 금으로 장식된 가방을 메고 참석했고 16번째 생일에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5억 원 상당의 아랍 순금 목걸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21살 생일에는 런던 첼시 구역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제게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에 바레인은 이미 초여름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 위에 손을 얹으시더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라일라, 너의 결혼이 정해졌다.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은으로 세공된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상대는 아라시르 왕가의 둘째 아들 파이살 왕자다. 올해 51살이며 부인이 3명 있다. 너는 넷째 부인이 되는 것이다. 51살. 이미 3명의 부인. 넷째 부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이미 부인이 있는 분과는 더더욱요. 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 가문과 왕실을 위한 결합이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침대에 웅크려 울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한국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제가 몰래 즐겨보던 그 드라마들 속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죠.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안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한국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오게 해주세요. 한국의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면 파이살 왕자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 MBA 과정에 몰래 지원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3달이다. 더도 덜도 말고 3달 안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해라. 네,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물론 제 진짜 속마음은 달랐지만요. 2022년 6월, 저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따뜻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동시에 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는 드라마로 조금 배웠지만 아직 서툴러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배가 고파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원두 향과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진열된 다양한 디저트와 커피 메뉴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자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메뉴가 맛있나요? 외국인이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달콤한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거 추천드릴게요. 바닐라 라떼. 부드럽고 달콤해서 외국분들도 좋아하세요. 그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몰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목구비, 따뜻한 눈빛,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함. 카페 한켠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우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서로 웃기도 했고 때로는 어색하게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게 맞아주는 시우 씨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학교 근처에 숨겨진 맛집이랑 좋은 곳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캠퍼스를 거닐며 시우 씨는 제게 계속 배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햇빛 강한데 괜찮으세요?
그늘로 갈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카페 들어갈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차곡차곡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점심으로는 이태원에 있는 할랄 식당에 갔습니다.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드시지 못하는 음식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무슬림이에요. 돼지고기는 피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여기는 모든 음식이 할랄이에요. 시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뛰어와 가방을 들어주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할 때는 몰래 약국에서 감기약과 꿀차를 사다 주었습니다. 라일라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걱정되네요. 30분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시우 씨는 따뜻한 꿀차와 감기약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레인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돌봐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시우 씨에게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우 씨가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가족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을 해요. 대답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해야 해. 서울에서 시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매일이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우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8월 중순. 한여름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우 씨의 생일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작지만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러 조심스럽게 장을 봤습니다. 미역국 재료가 될 미역과 간장, 조미료,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골랐습니다. 포장된 조각 미역을 들고 서툰 손길로 이것저것 살펴보며 저 자신도 웃음이 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작은 꽃다발과 와인 한 병까지 준비한 저는 시우 씨가 사는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문을 열어준 시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라일라 씨, 웬일이에요? 그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수줍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시우 씨.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향과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방 안은 포근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역을 물에 불리고 조미료를 풀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혹시 미역국 끓이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 먹는다고 들었어요. 저 어설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최고예요. 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역이 조금 뭉쳐서 엉성했지만 제 마음만은 가득 담겼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국과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일라 씨, 진심으로요. 그는 촉촉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 한 잔씩을 따르며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한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생일이네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의 웃음에 이끌려 웃었습니다. 라일라 씨가 내 생일을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건배해요. 그렇게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들어오고 있었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진지했습니다. 라일라 씨,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느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고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는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첫 입맞춤은 아주 살짝 떨렸지만 따뜻했고 서로의 숨결이 부드럽게 얽혀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믿어요.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아주 천천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숨소리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으며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멈추고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따뜻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고 하나가 되어가는 동안 방 안에는
오직 우리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원룸만이 세상 전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시우 씨는 제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라일라 씨. 당신 덕분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좁은 원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저희를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생일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가 된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이 마치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레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약속했던 석 달의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짐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우 씨를 볼 때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이 비밀을 계속 숨기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요.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우 씨,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일라 씨?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저는 사실 바레인 부호 가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바레인 3대 석유 기업 중 하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원래 왕족과 약혼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한국에 온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럼 석 달 뒤에 돌아가야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과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시우 씨를 사랑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창밖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라일라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국에 남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시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라 씨,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시우 씨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압박을 이겨내야 했고 시우 씨는 제 곁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일라, 약속한 시간이 끝났다. 당장 바레인으로 돌아오너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는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있다. 저는 핏대에 세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 씨와 만나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이 우리 발밑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 사이로 서로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라일라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지할 거예요. 저 역시도 굳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씨는 알바를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 배달, 낮에는 과외, 밤에는 카페 알바. 그렇게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저를 지킬 기반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수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시우 씨가 알바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라일라 씨.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시우 씨. 당신이 있어서 저는 매일 감사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캔커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둘째 오빠와 삼촌이 직접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라일라, 정신 차려라. 가난한 동양인 따위랑 어울리다니 말이 되느냐. 그들은 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저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시우 씨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우 씨와 저는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둘째 오빠와 삼촌이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던 그날,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시우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고 저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쏟아졌고 오빠들은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3개로 늘렸습니다. 새벽 배달, 낮에는 영어 과외, 저녁에는 카페 알바. 그렇게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작은 일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과제를 도와주고, 늦은 밤에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땀에 젖은 셔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겨울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바레인의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서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우 씨는 자전거로 새벽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길가에 쓰러진 듯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해 달려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바로 시우 씨였습니다. 라일라 씨, 죄송해요. 잠깐 미끄러졌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되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시우 씨, 저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저를 지켜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 전부예요. 저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요. 그해 12월, 저는 바레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레인 공항에 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다행이다.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제 선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가난한 한국 청년과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네, 저는 시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는 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냐?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나 지위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청년이 직접 나를 찾아와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그는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가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 시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우 씨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라일라 씨,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시우 씨는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꾸란 구절 외우기, 아랍어 기본 회화 배우기, 바쁜 알바 일정 속에서도 매일 1시간을 내어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절을 배우고 현지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우 씨는 바레인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와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게요. 바레인에 도착한 시우 씨는 아버지의 저택 앞에서 무려 3일을 기다렸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거절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라일라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저녁,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시우 씨는 완벽한 아랍어 인사로 아버지를 맞이했고 꾸란의 주요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라일라를 단순히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문화와 가족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청년이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네. 그 순간 시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2024년 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저는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시우 씨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라일라 씨, 저도 눈물이 고여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예요. 그날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약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작은 스타트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을 잇는 문화교류 사업을 시작했고 첫 해 매출은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매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과 중동을 잇는 문화교류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매일 밤을 새우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동 바레인 왕립문화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박람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라일라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시우 씨, 우리 바레인에 진출해 볼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과 바레인을 잇는 첫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한식, 한국 전통 공예품, 그리고 한국 영화와 음악. 라일라는 중동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며 기획을 이끌었고 저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진심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박람회 첫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라일라는 고운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차분하고도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조국을 대표합니다. 사랑하는 바레인과 사랑하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나라 한국. 순간 관중석 여기저기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레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었고 수많은 기업에서 우리에게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레인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라일라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갔을 거예요. 라일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였어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출신도 국적도 모든 어려움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하늘의 수놓인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함께 꿈꾸고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 사랑과 꿈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 번째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구나. 그리고 오늘 서울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여전히 같은 꿈을 꿉니다. 한국과 바레인,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서로의 세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자는 꿈.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에, 사랑을 믿었기에 우리는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사랑은 때로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